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테이퍼링, 공급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고민 많으실 테니 채권 시장 방향성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담당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채권 시장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최근의 동향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 역시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다소 하락하는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요,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외에도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도 만약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속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에 대한 베팅, 물가 상승에 대한 베팅이겠죠. 그런 것과 긴축에 따른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 네. 더해지면서 방향성이 조금은 없어 보이는 상황인 거고요. 11월 FOMC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약간 이러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눈치 보기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FOMC 회의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11월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결단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11월 달에 결정을 하는 것이 네. 매우 가능성이 높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연준에서 지난 9월 FOMC 의사록을 보셨다면은 11월 FOMC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를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그 시기, 프로세스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내년 중반경에 끝내는 시나리오로 갈 거다라고 이미 연준에서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의사록에서 보시면요. 규모 역시도 이제 150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마도 이렇게 11월 FOMC에서는 9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내용 정도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11월 FOMC에서 규모 측면에서요. 네. 지금 150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채 100억 달러와 MBS 50억 달러 매입 축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결정이 된다면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하는 컨센서스대로 150억 달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맞고요. 그래서 요 규모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FOMC 말씀하셔서 조금 부언해 드리자면은 지난번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은 확답을 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시면은 테이퍼링이 결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정이 됩니다. 네. 이러한 거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이 될 거고, 과거 사례에서 참고해 보시면은 11월 FOMC에서 이러한 금리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도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는 지난 2013년과 14년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테이퍼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150억 정도는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좀 비둘기파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규모일까요? 일단은 조금 중립적인 규모라 생각이 듭니다. 연준에서도 밝혔듯이 이 규모 자체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경기 상황이 연준의 전망 경로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150억 달러보다 축소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150억 달러라고 함은 지금 아시겠지만 총 1,200억 달러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2배 더 많은 규모로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시면은 MBS가 50억 달러라면은 미국채가 100억 달러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150억 달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 정도의 그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싶거나 또는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까지 이제 끝내는 거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점진적으로 빨리 앞당겨지려면 150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씩
다음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또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규모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인플레일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내부적으로 연준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 상황 어떻다, 심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연준의 가장 큰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여전히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보는 것이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당초 전망보다는 공급망 재앙에 따른 물가의 상승 압력,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조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연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한 상황인 거고요. 지난주 이제 주말에 한국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러한 물가 상승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언급함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연준 역시도 물가에 대한 스탠스를 큰 틀에서는 변하진 않았지만 보는 관점은 조금씩 변해나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좀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시적 요인이다라고 했다가 점진적으로 조금 단계적으로 무게 있게 보는 게 확인이 되네요. 네. 그래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3% 후반에서 4% 지속될 때가 이게 관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래 당초 예상은 올해 연말에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고 둔화되는 흐름을 당초 연준이 전망을 했던 반면에 네. 사실상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PC 물가 지수나 보시면은 이제 그 전망대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은 연준에서도 좀 제스처를 피할 필요성이 점점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것은 3% 내지는 4%대까지 물가가 나온다면은 연준의 빠른 긴축 행보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금리 쪽은 어떤가요? 지금 계속 우상향 추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계속 오를 거다라고 저희는 감안을 하고 전략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큰 방향성 자체는 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을 비롯해서 뭐 ECB, 유로존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한국은행 또는 기타 멕시코, 브라질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들 보시면은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한 국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글로벌하게 바라봤을 때 중앙은행들은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물 금리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 기대, 높아진 물가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상방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방향성을 위로 가는 방향성은 맞고요. 그다음에 근데 좀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채랑 그 외 국가들의 채권이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채라는 거 자산 자체는 뭐 국채라는 뭐 채권이라는 자산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자산인 거잖아요. 달러화 기준점이 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정책의 전환이 있는 시점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시점에 대해서는 달러화 자산,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글로벌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제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도 네. 미국채 금리는 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 방향성을 위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특정 국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은 미국채 금리는 상당히 상승하겠지만 좀 견조한 상승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특성이 좀 국제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하는 쪽에서의 11월 좀 제스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11월, 1월까지 좀 금리 어떻게 스케줄링 나올지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회의에서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미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가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러한 발언을 고려하신다면은 11월 25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 이제 1월 달에 연속해서 인상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파른 속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변수들을
감안을 해서 시작을 대응해야 되는지 뭔가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좀 중요한 정책 결정은 연준 결정이 아닐까 싶은 거고요.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이 될 거고 12월 달에 점도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망치, 수정 전망치가 나옵니다. 특히 물가에 대한 전망치, 연준이 어떻게 물가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파적인 FOMC가 확인된다면은 글로벌리하게 좀 빠르게 긴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도 계속 주의하면서 시장 반응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과 이슈들 저희 1부에서 여러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지수 잠깐만 보면은요, 많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0.75%대까지 지금 하락폭 좀 줄인 상태고요. 코스닥도 1009선까지 낙폭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익절의 기술 파트 2에서는 저희가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